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회사에 다녔었어요. 과장까지 하고서 그만뒀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는지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목 디스크가 있었어요. 회사원 시절에 같은 자세로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항상 목 쪽에 통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증상들도 생기고 했었는데 이제 한의학적 치료를 당시에 많이 받으러 다녔었죠. 그 당시에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학적 치료로 많은 사람들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몸소 느끼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취미생활로 그 당시만 해도 독서를 제가 참 많이 즐겼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대체의학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이제 구해서 읽고 하다가 실제로 그때는 대체의학에 제가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대체의학 관련해서 한번 유학을 가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대체의학 관련해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도권 내에서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면허가 있어야지만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럼 한의사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한의학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의학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권 내에서 서양의학처럼 한의학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의학으로 보기는 힘들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의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한의사가 돼야겠구나. 침습적이지 않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의 몸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력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생력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 방식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대학교에서 사회학, 신문방송학 이렇게 두 개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해운 관련된 업무를 봤었는데 그런 것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 어떡하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한 시간도 너무 길었고 회사원으로 일한 시간도 꽤 됐고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처럼 한의학 전문 대학원이 우리나라의 부산대학교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쌍둥이 동생이 그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부산에 살면서 동생도 자주 만나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한의학도 공부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트 시험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트 시험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이제 한의학전문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는 시험인데요. 생물, 물리, 화학, 유기화학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면 일단은 저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4년 만에 이제 한의학 석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메리트를 크게 느껴서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원도 다니고 온라인 수업도 듣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공부를 한다고 마음먹으면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지금까지 살면서 치룬 시험들은 몇 개를 덜 틀리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몇 개를 더 맞느냐 하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했습니다. 1년 만에 무조건 끝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좀 우울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높은 성적은 못 거뒀어요. 대신에 이제 면접으로 어느 정도 높은 점수에 다다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등수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줄여서 한의전에 입학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다가 갑자기 돈을 안 벌고 공부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아쉬워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월급이 끊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학비를 줄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답은 또 공부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성적 장학금을 최대한 많이 따야겠다 싶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장학금은 항상 타면서 다녔고 그래도 여전히 비쌌지만 무사히 졸업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한의사가 됐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시간이 아깝다고 돌아서 한의사가 됐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가 이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고 있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과장까지 일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일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게 참 없었으면 아쉬울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의사가 되어서 좋은 점이랄까? 저는 예전에 너무 오랫동안 환자였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환자의 통증이 어떤지 제가 늘 직접 겪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의 통증에 대해서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도 또 좋아하시고 저도 역시 환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진료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회사원이랑 한의사랑 되게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다녔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생활에 지쳐서 한의사가 됐구나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거 부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너무 재밌게 다녔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회사도 재밌고 한의사도 재밌다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한의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환자들의 몸이 아플 때 그게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 하나하나 좋은 변화든 안 좋은 변화든 그런 거에 좀 귀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더 온전하게 마주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좀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